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흔들리는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서윤진 지음 타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때로는 내게도 수호천사가 있다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면 두려울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수호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언어를 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기 사랑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같이 못난 놈이 무엇을 잘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이러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수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경험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마주하는 사람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방어적인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결과가 생기든 나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응원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더욱 분발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난과 비판 속에서는 열정이 자라지 못합니다. 비판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욱 위축되고 비난하면 할수록 열정은 더욱 사그라듭니다. 점점 더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요. 자꾸만 자신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열정은 스스로 꽃피지 못합니다.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식었던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는다. 이런 말을 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실제로 점점 더 퇴보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일을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즐기지 않고 새로운 생각조차 거부합니다. 매일 해오던 일을 매일 해오던 방식대로 해나가며 습관적으로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말한 것처럼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좋은 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과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을 통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의지를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이러한 말을 거짓말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 하고 말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해보자. 때로는 상대가 어떤 일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좋은 말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독촉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럼 내가 직접 해보자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어.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물론 이런 생각들이 앞다투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원하던 일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자. 바로 이 한마디가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줄 마법의 주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단 해보자. 처음 시도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첫 시도에서 성공하는 일은 극히 드물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과 실패가 한 쌍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실패하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실패가 두렵다면 일단 해보자 하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숙달된 일을 할 때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정신은 긴장과 생기를 잃게 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관성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이 벽을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단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좋은 징조다. 이 말은 행운을 불러오는 말입니다. 왠지 잘 풀릴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을 불러오는 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내뱉을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좋은 징조들을 찾아내고 좋은 징조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불평, 불만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입니다. 불평하는 순간 우리 주위에는 부정적인 막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나 선의 자극도 웬만해서는 불평의 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얼마 남지 않은 의욕과 열정마저 점점 사라집니다. 불평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불행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말은 생각의 통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못하겠어 라는 입버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를 얻어도 잘 해내지 못합니다. 한편 할 수 있어 라는 입버릇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부정적인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면 나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 라는 말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중물이 되어서 긍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단순하게 바라보자. 인생의 많은 문제는 단순하게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욕심을 덧씌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해답을 정해둔 사람입니다. 인생이 자꾸만 복잡하게 꼬이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욕심을 움켜쥐고 있는 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자 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지 헤아려 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인생의 여러 문제가 신기한 마술처럼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얼른 그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미루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인생 전체를 미루며 살게 됩니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은 시작도 못하고 하기 싫은 일들만 껴안고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의식적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다. 인생을 미루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의 경험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시작하면 최소한 해봤다라는 경험은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한쪽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늦어서 할 수 없다며 시작하지 않은 책임을 상황의 문제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서툴러도 괜찮다.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부딪혀 봐야 합니다. 잘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망설이고 있는 스스로에게 좀 서툴어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고 해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희열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정하기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고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불안한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결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좋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들은 행복의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좋으면 한결 수월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이 잘 풀리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말들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하며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다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하는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그 원인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해결 방법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인을 찾아내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순간 비로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지? 남들에 비해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성기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남보다 더 빨리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보다 더 빨리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고 말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징조다라는 말이 행운을 불러온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순간도 불행할 틈이 없습니다. 매사가 고마운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한마디에서 삶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행운을 줄 것이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만 나눈 사람처럼 예상치 못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설렘과 바람을 담아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에게도 전달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유쾌해집니다. 이런 태도가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 행운을 불러옵니다. 모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행운은 시작됩니다. 서로 다를 뿐 아무도 틀리지 않다.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옳다고 판단한 일이 내일은 틀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을 혼동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틀리다. 그 사람의 생각은 나와 틀리다. 이런 사소한 표현 하나가 자신만 옳다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써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서로 다를 뿐 아무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니라 말이 말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말에 관성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너무 많이,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반드시 쓸데없는 군말이 붙게 됩니다. 그 말이 화근이 되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칭찬을 100마디 했어도 사소한 말실수 하나에 상대의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만 덜 하자, 말을 아끼자. 편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항상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말로 인해 후회할 일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내키지 않으면 안 만나도 괜찮다. 누구에게나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직관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싫은 사람은 나다움을 손상시키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너무 달라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를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키지 않으면 안 만나도 괜찮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것보다 나다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자.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생각에 지배당한 상태, 감정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서 상상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결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심각한 태도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자 하고 말하면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웃으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스스로를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위로, 인생의 지혜가 가득 담긴 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조언조차 나와는 무관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고통은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게으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한 채 걱정만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중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걱정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의지로 걱정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생산적인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글과 함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기에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